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주치 MC 이경주입니다. 누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알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데요.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사는 꿈, 바로 당신의 건강주치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구강관리로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씹을 수 있도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건강주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보철과 전문의 김성빈입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김원식입니다.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틀니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치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구강질환이나 노후로 인해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치아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 틀니.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장착하고 뺄 수 있는 보철물을 말하는데요. 70대 중반까지는 틀니보다 임플란트를 주로 치료받지만 75세 이후에는 임플란트보다 틀니를 더 많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치아를 보충해주는 틀니. 당신의 건강주치의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노년기 치아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가 식사하시기 전에 틀니를 뺐다 꼈다 하시는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틀니는 이가 상실되었을 때 기능과 얼굴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치료인데요. 문헌상으로는 이제 기원전 7세기 문헌과 자료들 보면 기원전 7세기경의 자료가 남아있을 정도로 사실 상당히 오래된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 현대적인 틀니 형태는 20세기 넘어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계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 보험 틀니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2022년 기준으로 약 26만 5천 명 정도가 되니까요.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임플란트 치료가 많아지면서 틀니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줄어들곤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없는 상황, 혹은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틀니도 아주 좋은 치료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틀니라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하는 걸로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5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틀니를 하신 분이 계시고요. 생각보다 이제 임플란트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은근히 있어서 뭐 입안에 이런 보철물이나 이런 쇠가 들어가는 게 싫으신 분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전신적으로 좀 수술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틀니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틀니를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틀니만의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틀니의 장점도 많습니다. 우선은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거고요. 뼈가 너무 없거나 치아에 상실된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많이 이제 힘든 치료를 받으셔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나이가 많으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시면 그런 긴 치료를 잘 받으시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틀니도 정말 좋은 치료 방법으로 임플란트보다는 단시간 내에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구강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틀니의 장점으로는 잇몸뼈가 많이 주저앉게 되면 얼굴이 많이 아주 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니가 이렇게 푹 꺼진 모양을 보이게 되면 환자분들께서 이제 젊을 때처럼 더 옛날처럼 튀어나온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치아가 많이 상실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만으로는 그것이 좀 부족할 때가 있고요. 틀니를 활용하면 환자분들 얼굴을 확실하게 예전처럼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 혹은 거짓에서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이 틀니를 24시간 착용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입니다. 밤에 주무실 때는 틀니를 무조건 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밤에 꽉 끼는 타이즈나 꽉 끼는 청바지 같은 것들 입고 주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밤에는 저희가 헐렁한 옷을 입고 혈액순환도 되고 편안한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틀니를 계속 끼고 계시면 잇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잇몸 조직이 쉴 시간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니를 밤에 항상 빼시고 깨끗이 닦으신 후에 찬물에 담궈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틀니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이 틀니 관리할 때 매일 치약으로 닦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틀니는 자연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치약에 있는 성분들이 필요가 없고요. 치약 안에는 오히려 마모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시간 치약으로 틀니를 닦으시면 틀니가 닳아서 마모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니는 중성세제, 주방용 세제를 이용해서 닦으셔야 됩니다. 이 틀니만의 전용 세정제 혹은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틀니 하면 완전 틀니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틀니는 모든 치아를 발치해야 제작이 가능하다.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다행이네요. 꼭 모든 치아를 발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틀니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로 나뉘게 되는데요. 완전 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받으시는 치료가 완전 틀니 치료가 되겠고,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틀니를 하시게 되면 이제 부분 틀니를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건강한 치아들은 최대한 살려서 그 위에다가 틀니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럼 틀니에 어떻게 제작 이루어지는지 제작 과정에 대해서 주치의의 맞춤 진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틀니 어떻게 제작하는지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완전 틀니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본을 뜨게 됩니다. 치과에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료로 뜨는 예비본을 뜨고요. 예비본을 떠서 모형을 만든 후에 환자분 개개인에게 맞는 틀을 새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틀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정밀한 본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밀한 본을 뜨고 나면 모형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환자분들마다 고유의 얼굴 모양이나 높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환자분의 입안의 높이를 재게 되는 거죠. 높이가 적절하게 재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 모형에 치아를 배열을 합니다. 치아를 배열해서 환자분 입안에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같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니의 모양은 어떠신지, 치아 색깔은 괜찮으신지, 그리고 물리는 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환자분과 함께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상의를 한 후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치료 기간은 혹시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완전 틀니를 제작하면 4-5번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한 달에서 뭐 길어야 2달 안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임플란트에 대한 걱정이나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틀니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보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놀랐어요. 아마 이 출혈이 없다라는 점도 임플란트랑 치아랑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틀니, 자연 치아, 물론 다르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씹는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아무래도 자연 치아와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적응하시면서 식습관을 적절히 조절하신다면 틀니를 통해서도 다양한 음식들을 드시면서 아주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적응하는데 기간 보통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보통 저희가 설명드리기로는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네. 연세가 많으실수록 적응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구강 구조들이 적응을 해줘야 되는데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면은 좀 있죠. 어쨌든 적응이 되긴 한다는 거네요. 쓰시다 보면 적응은 되시죠. 네. 아, 다행입니다. 혹시 이렇게 적응하면서 아픈 느낌은 없을까요? 과도하게 뭐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 이런 것만 조심해서
그리고 뭐 잘게 잘라 드신다거나 해서 잘 적응 과정을 거쳐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위쪽에 완전 틀니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위에 있으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유지력을 잘 맞춰드리면 실제로 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만 만약에 식사를 드시면 전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드시면 이게 반대쪽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완전 틀니를 하시게 되면 양쪽으로 음식을 넣어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습관들을 좀 들이시거나 식습관을 가지시거나 적응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틀니를 쓰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요. 대부분 잘 적응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틀니, 뭔가 치아 상실로 인해서 잘 먹지 못하는 것보다는 틀니를 이용해서 좀 더 잘 먹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도 틀니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십시오. 주치의의 특급 처방에서 틀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에 대한 주치의의 특급 처방! 먼저 김성빈 주치의님의 특급 처방 무엇인가요? 틀니하면 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 틀니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틀니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특급 처방은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부분 틀니입니다.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부분 틀니요? 설명 좀 더 해주세요. 부분 틀니라고 하면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틀니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남아있는 치아에 틀니를 받쳐주는 구조물을 만든 후에 그 위에 틀니를 끼는 거죠. 그래서 틀니를 빼셔도 남아있는 자기의 치아들이 입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 틀니를 제작할 때는 받쳐주는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때는 치아를 씌울 수도 있고 자연 치아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치과에서 씌워서 하게 되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구조물을 잘 만들 수 있고 편하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치아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신 점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자기 치아를 살리고 자기 치아의 구조물을 형성함으로써 치아를 씌우는 양을 줄이는 것이 부분 틀니의 또 좋은 점입니다. 위아래 부분 틀니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 사진인데요. 위쪽 같은 경우는 치아가 2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치아를 씌워서 모양을 만들고 두 치아를 이제 엮어줌으로써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드린 거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치아가 많이 부러져 있기도 하고 남아있는 치아가 별로 없긴 하지만 환자분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이 치아들을 다 씌웠을 때는 비용도 문제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에 최대한 자기 그 틀니 구조물을 만들어서 부분 틀니를 그냥 완성을 한 거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위쪽은 완전 틀니를 하고 아래쪽은 부분 틀니를 치료받으신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쪽은 완전 틀니고 아래쪽은 씌울 수 있는 치아는 씌우고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살려서 부분 틀니를 한 경우고요. 네, 이 사진은 환자분께서 착용을 하신 사진인데요. 보시면 왼쪽 아래 오른쪽에 자기 치아가 있고 고리가 걸려 있지만 실제로 티는 거의 나지 않고요. 특히 입술이 덮이게 되면 그때는 고리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틀니를 꼈는지 안 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틀니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이 있기 때문에 틀니를 끼셨을 때 아픈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고요. 잘 만들어진 위틀니는 잘 떨어지지도 않고 충분히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틀니는 혀가 있고 볼이 있고 기본적으로 뼈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틀니를 받쳐주는 구조 자체가 작죠. 그래서 틀니를 끼시면 아프신 경우도 많고요. 예전에 저희 교수님께서는 물 위에 배가 둥둥 떠 있다는 표현을 쓰셨었거든요. 그 정도로 유지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래 틀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아래 틀니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뭔가 김원식 주치의님의 특급 처방과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특급 처방은 임플란트 틀니입니다. 임플란트 틀니요? 네, 틀니 안에 임플란트가 있어서 보통 아래쪽에 임플란트 2개에서 4개 정도를 식립하고 임플란트와 틀니를 연결하는데 뭐 똑딱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자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틀니의 유지력을 높여줌으로써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머리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주치의 특급 처방이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이걸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틀니를 하면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쓰시다 보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오셔서 조정을 받거나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꼭 그렇지 않더라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틀니 체크를 받으러 치과에 내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틀니를 계속 쓰시다 보면 아래 이 뼈가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틀니와 밑에 뼈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잇몸 사이에. 그렇게 되면 치과 오시면 저희가 거기를 재료로 새로 채워서 바뀐 잇몸에 맞춰서 틀니를 수정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것들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꼭 오셔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틀니를 사용하신다면 정기 검진은 꼭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틀니 보통 한 번 쓰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틀니라는 게 아무래도 플라스틱과 쇠 같은 구조물로 사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쓰시다 보면 틀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치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걸어놓은 고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고요. 자기 치아가 보통 살면서 저희가 치아가 마모가 많이 되는데 치아가 마모가 되면 치아들이 조금씩 솟구치면서 환자분들의 이게 뭐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모양이 유지가 되는데 틀니 같은 경우는 한번 닳게 되면 회복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틀니를 오래 쓰시면 조금씩 얼굴 모양이 달라지면서 합주기처럼 조금씩 입이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틀니 같은 경우 정확한 수명이 있다기보다는 얼굴 모양이 좀 변했다거나 틀니가 너무 마모돼서 쓰기가 어렵다거나 틀니가 부러졌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틀니를 재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제한하는 이제 재제작 기간은 7년으로 이제 7년이 지나면 다시 보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틀니도 보험 적용이 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7년마다 보험 적용이 되고요.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본인 부담금은 약 30% 정도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틀니 교체하는 시기도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수리하고 어떤 경우에 다시 제작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틀니가 부러져서 오시거나 완전히 부러지게 되면 당연히 재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치아가 한두 개 빠졌다고 하면 그 치아를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리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틀니 수리도 만 65세가 넘으시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틀니를 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나이가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틀니를 재제작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은 수리를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불편하시거나 환자분께서 재제작을 원하신다거나 하면 그때는 재제작을 하는 쪽으로 저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틀니는 이 보험에 대한 혜택이 임플란트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틀니에 대해서 뭔가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면서 틀니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좀 시원한 해결책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건강주치의님들과 함께 틀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틀니를 고려하고 있지만 부담이 되고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틀니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이가 빠진 것도 상실감을 느끼시겠지만 틀니 치료를 받으면 뭔가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들도 하시게 되는 것 같고 여행을 가거나 딴 사람들을 만날 때 틀니를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상당히 난감해 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날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끼고 주무셔도 된다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틀니를 하게 되면 확실히 식사하시는 것도 더 나아지시고 얼굴 모양도 훨씬 나아지시고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상실감을 너무 느끼지 마시고 틀니를 잘 사용하셔서 건강한 삶을 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할 때 돌이킬 수 있는 진료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진료도 있습니다. 틀니는 그 중에서도 이제 꼈다 뺐다 하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진료에 해당하고 언제든지 다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말씀해주신 답변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틀니냐, 임플란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치아 건강에 적합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주치의님들의 말씀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 주치의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